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2월 1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시 만기, 그 다음에 내일은 FOMC 회의, 그 다음에 모레 이제 15일 금요일 정도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 회기 만기, 그 다음에 중국이나 유럽, 미국의 만기, 12월의 하이라이트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 부분들 아침 브리핑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3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 부분,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2450선 정도 전후에서 하방 경직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 11월 달에 이미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2400 정도 파동 부분들이 좀 될 건가에 대한 갈림길에서 지금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보면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 코스닥이 지난주 5일 동안 하락 받았고, 코스닥이 하락, 그 다음 코스피가 한 3일 정도 하락 부분 나오다가 조금 반등하는 것 같지만, 반등 기운 자체라든지 종목군이라든지 어떤 확산 속도 부분들 보면 어제보다 조금씩 더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 부분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좀 뭡니까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번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 오늘은 종목군들이 더 얇아졌어요. 5G 관련된 종목군에서 지난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 특별방송 부분들 얘기 나온 다음부터 지금 KMW는 16,000원대부터 24,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이노와이어도 13,000원에서 21,000원대까지 거의 뭡니까 상당 부분 가격대 진폭 부분들이 16,000원에서 24,000원이니까 8,000원 정도,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5G 관련된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5G라든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마크로젠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련 종목군들만 조금씩 반등 부분들이 톡톡 치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보시면 뭐 하나테크이나 대한해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만, 그 대형주군은 오늘 보시면 좀 방향성 부분들이 이제 관망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50의 안착이냐, 아니면 2400 파동 부분들에서 여기 가격대까지 한번 변동폭 부분들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다음부터 3000 파동 부분들을 준비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상승 파동 부분들 자체가 1900부터 25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2450 정도로 오면 전체적인 진폭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의 30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 관망 부분들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내일 그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단지 이제 만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부분들은 조금 뭡니까 하방에 조금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2450에 아니냐 2400 쓰냐 갈림길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물론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의 딱총 정도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판세 부분들을 바꾸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 이제 13일이죠. 13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약해지는 수급을 이길 만한 주도주 파동, 모멘텀이 어디 쪽으로 부각되는가, 이슈가 어디 쪽이 좀 커지는가, 여기에 많은 포커스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 브리핑에서 있을 코멘트를 드릴 내용은 13일부터 15일까지 FOMC라든지 한국 만기, 미국의 유럽 중국의 만기가 있을 때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회의가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19일 정도, 18일, 19일 정도의 기흥 캠퍼스에서 DS 부품 글로벌 전략 회의 부분들이 진행됩니다. 13일에서 15일 정도는 CE 소비자 가전, 그 다음에 IM 같은 경우는 IT나 모바일 세트 있죠.
이거 관련된 글로벌 전략 K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죠. 60대 전에 뭡니까? 전에 60대에서 했던 그분들에서 새로 임명된 DS 쪽에는 김기남 부문장, 그 다음에 CE 쪽에는 김현석, 그 다음에 고동진 씨가 IT나 모바일 부문장 사장이 주도를 좀 합니다. 올 6월달하고 이제 이 글로벌 전략 K 같은 경우 1년에 2번이 있어요. 6월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이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권오현 회장이나 윤부곤 신종구 부회장이 미국의 가전투자 논의 부분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월달에 CS 준비 점검이라든지 그다음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망. 저는 그 반도체 쪽 부분들은 D램을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린다 하면,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중국 팹이 12개 정도 좀 향후에 건설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한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팹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물량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예전에 그 준 치킨 게임 같은 거 있죠. 물량 확대하고 여기는 미세화 공정 부분들 드라이브를 걸면서 후위 업체들은 그 아무리 많은 투자 부분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선두단의 기술 부분들이 좋은 업체에서 물량을 많이 생산해 보면 손익분기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하위 업체들의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전에 대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밑에 있던 기업들, 뭐 LP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다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병 부분들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런 시스템 부분들이 좀 들어갔죠. 삼성도 그런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특히 평택의 2층 공장에서 D램 부분들을 지금 시장 예상치 부분들을 생각하면 5월 100만 장 정도 이상 추가가 좀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D램 쪽은 지금 뭐 수익률 자체라든지 그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작년 재작년에도 뭐 작년 재작부터 해서 수익률 자체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설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건다 하면, 물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분간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중국 업체들도 아직 양산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량 자체 향후 생산할 생산량 자체의 카파 자체가 어느 정도 점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 부분들 통해 가지고 후위 업체를 경쟁력을 좀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실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 전략 K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손영곤 사장이 이끄는 그 센터 이게 차만 인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네덜란드인가요, 스웨덴인가요, 거기에서 이 손영곤 전략센터장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쪽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논의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IM 쪽에서 이제 13이라고 IM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데, 향후에 이제 S9 출시 일정은 내년에 아마 MWC 2월달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3월 인터넷, 그리고 기존에 손영곤 사장이 얘기를 했던 자동차 쪽과 헬스케어 관련된 여기에 대한 그림 부분들, 내년에 어떻게 먹거리 관련된 전략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이슈 부분들, FMC라든지 만기 등, 그 다음에 상원 회계 만감이라는 이런 부분에, 물론 우선순위 글로벌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부분들이 또 관심권을 두는 것은 FMC, 그 다음에 선물회수 동시 만기, 상하원에서 세제 개편의 통과, 이 부분이 더 큰 부분이에요. 당연하죠. 이것은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선물로 꼬리가 몸통을면서 전체 메인 파동 부분들 주도하지 않고 기존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 부분들을 할 건가, 이걸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뭐 대용죽은 중용죽은 반등 부분들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오늘 삼성의 전략회의 13일부터 15일부터 이걸 얘기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과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 반등 부분들의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일단 체크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장세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11월부터 12월달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얘기를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번 달에 예상대로 나올 걸로 이번 달에 큰 그림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세부 사항 부분들이 나올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대로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3천 계약,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수목금, 현금은 많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일단 1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의 관심권 부분도 2,400 정도 되면 레버리지 관심권을 두겠다는 얘기를 미리 한 서너 번 정도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없이 조용히 좀 끝나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 후반에 2,450선 안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소한 2,400에 대한 파동의 갈리길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10조 원, 그리고 어떤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큰 이슈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주간 전략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왕이면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단기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일관된 그 코멘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면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 딱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 파동 부분이 나오면 전체 현금 부분에 최소한 20-30% 정도는 한번 푹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개별 종목군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전략회의와 관련된 종목군, 그 다음에 기본 바탕은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군들 기본 바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련 종목군 내에서만 움직이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12일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이 퍼가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저처럼 감기 조심하시면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